네, 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요즘 시장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연준과 유동성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 오부작을 좀 하느라고 시황 이야기를 많이 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오부작 하기 직전에 올렸던 7월 24일에 시황일주 14편 영상부터 다시 좀 복습을 하면서 현재 하락장에 대한 대응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면 이렇게 6가지인데요. 7월 실적 시즌에 조정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유, 그 다음 조정을 대비할 때 코스피 숏으로 대응했던 이유, 그 다음 조정 초입에 들어갈 때 기존의 5에서 7%에서 10% 이상의 그런 파괴적 조정으로 그 폭에 대한 뷰를 수정한 이유, 그 다음 현 시점에서 빠르면 이번 주, 느려도 다음 주에는 조정이 끝날 거라 생각한 이유, 그 다음 조정이 끝나더라도 잔존하는 4분기 위험성과 그에 대한 대응, 그 다음 골드와 해지 이야기, 이렇게 다루겠습니다. 먼저 6월 말에 이제 제가 월가제 시즌 3를 재개한 이후부터 이제 7월에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은 조정이 올 가능성을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그 근거는 3가지였습니다. 우선은 4월의 조정부터 거의 3개월간 유지된 상승이 기술적으로 부담이 많이 오고 있고, 또 실적 시즌에 자사주 매입이 줄어드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고, 또 실적 시즌에 포워드 가이던스가 하향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시황일주 14편 영상에서도 재차 좀 갈무리해서 복습을 했으니까 굳이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대비하는 관점에서 미국 주식 매수에 대해 현금 비중을 늘리는 부분도 있지만 코스피 숏을 해지로 진입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코스피를 숏한 이유는 7월 6일에 업로드한 시황일주 5편에서 자세히 다뤘는데요. 미국의 경제 정책의 무게추가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이동하는 그 흐름에서 기존의 통화정책을 통한 완화책,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해주는 것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낙수 효과를 가져다 주었지만,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는 식의 경기 부양은 결국은 증세를 하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유동성을 좀 줄 수는 있어도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고, 그것이 미국에 비해서 한국에 매우 해롭다. 그러니까 미국에게는 먼저 약을 주고 병을 주는 격인데 한국에게는 약도 안 주고 병만 주는 격의 흐름이다. 그런 로직 하에서 저는 서서히 미국 주식에서는 현금 비중을 늘리고 코스피 숏 포지션 진입하면서 금광주 익스포저를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지금 S&P 500은 고점 대비 8% 정도 하락했는데 코스피는 고점 대비 거의 20% 가까이 폭락하면서 해지 역할은 잘 되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제 코스피가 폭락할 때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것처럼 저는 코스피 숏은 정부 청산해서 더 이상 숏 포지션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솔직히 시황일주 5편 후반부에도 언급드렸지만 9월의 금리 인하 시점까지는 이머징이 그래도 나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레토릭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낙수 효과를 주는 그 통화정책 영향이 그래도 일시적이나마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5, 6, 7월 그 동안은 코스피가 살짝 S&P를 아웃퍼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피 풋옵션으로 이 해지를 진입할 때 원래 사이즈보다는 한 60% 수준에서 들어갔고, 또 월요일에도 대응을 할 때 이미 금요일에 크게 폭락한 이후여서 월요일 기준으로 한 4, 5% 하락했을 때 익절을 했는데, 역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지 코스피가 10%까지 폭락하는 거 보고서 제가 그때 팔았던 풋옵션이 판 시점에서 한 4배 가까이 오르더라고요. 좀 더 들어가고 좀 더 늦게 익절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복귀해 봤을 때 나의 진입과 청산의 로직이 틀렸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코스피가 하루에 10% 폭락하는 걸 예상했길 바라는 것은 과욕이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시황 일주와 칼럼을 지난 한 달 반 정도 쭉 따라오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6월 말 즈음부터 조금씩 조정이 올 것 같다는 느낌을 받다가 이제 7월 실적 시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게 7월 9일에 썼던 시황 칼럼 8편부터였는데, 그때만 해도 조정이 올 경우 5에서 7% 정도 완만한 조정을 기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2주 전 7월 23일자 칼럼, 그러니까 유튜브에선 7월 24일 그 시황 일주 14편이었을 텐데, 그때는 10% 이상의 파괴적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뷰를 수정한 바 있는데요. 7월 9일과 23일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최초의 조정을 예상한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기술적 측면, 자사주 측면,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 측면에서 찾았고, 그에 따른 조정이 찾아온 이후에 이제 대선까지 랠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논리와 근거의 중심에는 옐런이 있었습니다. 이 옐런과 관련한 재무부 TGA 개정부터 시작해서 연준과 유동성 이야기는 14편부터 이제 15에서 19까지 이어지는 그 연준과 유동성 이야기 5부작에서 충분히 했으니까 요걸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 로직을 다시 요약을 하면 바이든 혹은 지금은 이제 해리스가
해리스가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선 직전 3개월의 주가 퍼포먼스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옐런은 단기채를 찍어내고 재무부 TJ 어카운트에 쟁여놓은 총알을 활용해서 유동성을 열심히 펌프질 하겠다, 그런 의향을 옐런이 5월부터 내비쳐왔습니다. 그런데 6월 말 대선 토론부터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조금씩 기울던 무게추가 7월 13일에 트럼프 암살 시도 사건이 터지면서 완전히 트럼프 쪽으로 대세가 쏠려버렸죠. 그리고 바이든이 7월 21일에 사퇴를 해버립니다. 그 타이밍에는 옐런이 경기 부양을 엄청 쏟는 이유와 명분이 잠시 공중에 붕 떠버리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이틀 후 시황칼럼 11편에서 드렸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재무부 재정지출의 키를 쥐고 있는 옐런과 해리스와 집권당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옐런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는 극단적인 가정을 한다면, 어디까지나 가정인데, 그녀는 우선 미국 국민들에게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경제는 조진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트럼프의 재선이 확실시되는 것처럼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는 금융시장이 가파른 조정, 하락장을 겪는 것을 선호하되, 이것이 대선까지 계속되면 결국 바이든 임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기회에 이를 되돌려야 하는데, 그 반등의 타이밍과 공을 새로운 민주당 후보,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확정이 아니어서 아마도 해리스라고 적긴 했는데, 어쨌든 그 조정이 끝난 후 시장이 안정화되는 공을 해리스에게 돌리기 위해서 그가 민주당 측 챔피언으로 전면에 나선 시점을 타겟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 측에게 중요한 날짜는 8월 19일부터 8월 22일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카고에서 열린다. 이 날짜에 원래 바이든이 공식적으로 재선 후보로 지명될 예정이었으니 새 후보도 이때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옐런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트럼프의 급부상과 함께 시작된 주식시장 하락이 기존의 5, 7% 조정 예상보다 더 가파른 하락세 10% 이상으로 시장의 공포감을 심어준 뒤, 해리스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8월 19일, 22일 시점부터 그녀의 온건함과 안정감에 안심하듯이 시장이 상승을 재개해서 대선까지 쭉 달리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시점은 이제 앞당겨졌는데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 어쨌든 이것이 옐런의 의중일 텐데, 여기서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옐런이 완전 신이라서 트럼프가 전면에 나섰으니 시장을 10% 폭락시키고 이제 해리스가 전면에 나오니 안정화시키자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절대로 단일 요인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절대로 단일 요인으로 움직이지 않고, 어떤 단일 요인,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옐런의 의중이죠. 이런 단일 요인으로 시장의 전반적 움직임 모든 것을 설명해버리는 것은 편리하고 명쾌하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먼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지금 10% 이상 코스피가 폭락하고 그런 것은 옐런의 의중을 떠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제가 이전에 언급드렸던 기술적인 고평가도 있을 것이고,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엔캐리 자금 청산도 있을 것이고, 4분기 실적 시즌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하향된 점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옐런의 의중을 파악한 이유는 옐런이 생각한 대로 시장이 앞으로 흘러갈 것이어서가 아니라, 옐런이라는 중요한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액션, 즉 재정지출을 뿌리고 그것을 시장으로 하여금 인지하게 하는 시점이 언제부터인가를 가늠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옐런은 언제 액션을 취할 것인가, 옐런이 액션을 취한다 함은 단기채 발행을 늘리고 TGA 계정을 풀어내는 것인데, 이 부분에는 사실 QRA 이번 달 초에 제 국제 발행 계획 그 QRA에서 힌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언젠가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한 시점, 혹은 그 뉘앙스를 계속 던지는 시점을 제가 시황일주 14편을 올렸던 7월 24일 시점에는 8월 19일 전당대회를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전당대회에서 원래는 민주당 대선 후보, 그러니까 바이든이 공식적으로 지명이 될 예정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 주말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해리스가 이미 확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을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둘이 전면에 나서서 CNN을 비롯한 민주당 친화적인 언론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막 받기 시작한 시점에 옐런을 비롯해서 집권당의 모든 기구들이 일제히 주가 부양을 위한 노력을 쏟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가가 반등하면서 대선까지 이제 오르는 것, 그게 이제 민주당 머릿속에서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 합니다. 근데 물론 옐런의 정책 기조가 잠시 트럼프가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몇 주 멈추고, 해리스가 주말에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었으니까 2주 당겨가지고 부양을 막 하고, 그렇게 마이크로 매니징을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제까지 말한 부분이 오해를 살까봐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그렇게 정책 자체를 마이크로 매니징 하기보다는 정치권, 그 다음 친민주당 언론계 이쪽에서 나오는 그런 레토릭 자체를 조금 조정을 해서
시장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부분을 그렇게 조정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것은 민주당 머릿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고,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 열심히 머리를 굴리면서 뇌내망상을 하는 부분일 뿐일 수 있고,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냉정하게 반응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해리스 쪽이 현 집권 대통령의 버프와 도구들을 쥐고 있고, 옐런도 TGA 개정과 국채 발행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주류 미디어도 많이 친민주당 쪽이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전혀 감안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물론 이게 그걸 넘어서 완전히 현실로 이루어지는 데는 결국 우리가 시황일주 15에서 19편에 걸쳐서 자세히 분석해온 연준과 유동성 측면에서 파악했듯이 연준의 조력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19편에서 파악했던 굉장히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오히려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었죠. 왜? BTFP 조기 상환이 앞당겨지고 영래포 금리가 단기채 금리를 상회하게 되면 영래포 자금이 굳이 시중으로 나올 요인이 적어지고, 또 금리 인하로 MBS 모기지 재상환이 늘어나면 연준의 양적 긴축의 실효적인 양이 MBS 쪽에서 150에서 350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19편에서 보셨듯이 양적 긴축과 BTFP 상환 등을 전부 합해도 TGA 계정에 비축해둔 8,500억 달러 그리고 영래포 잔고의 8천억 달러가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적어도 한 앞으로 3개월 요 정도는 파월이 양적 긴축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옐런이 독단적으로 시장의 지급 준비금과 유동성 사이즈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까지 해리스의 러닝메이트가 정해지고 언론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이제 막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러면은 조정이 점차 안정화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장마감 때 긴급하게 제가 벨리에도 칼럼 한 편 쓰고 월가지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짧은 글을 하나 올렸었는데, 이제 어젯밤에 저는 미국 장에서 이미 매수를 좀 시작하긴 했습니다. 아직 한 번 정도는 더 하락할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200일 이평선 한 5030 정도 될 텐데, S&P 500 기준으로 거기가 이제 좀 지지 역할을 해줄 텐데, 어쨌든 저는 현 시점에서는 거의 더 이상 추가적인 큰 하락의 리스크는 매우 가능성이 낮아졌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실적 시즌에 조정이 올 거라고 예상했던 이유, 조정 대비할 때 왜 코스피 숏으로 대응했는지, 그 다음에 조정 초입에 왜 이렇게 10% 이상으로 조정 폭에 대한 뷰를 2주 전에 수정을 했는지, 그 다음 현 시점에서 왜 빠르면 이번 주, 느려도 다음 주에는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4가지를 다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왜 조정이 끝나고 상승장이 오더라도 4분기의 리스크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해지를 해야 할지를 다루면서 골드 이야기도 조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